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CMG제약과 삼일제약은 나라트립탄 성분의 편두통 치료 전문의약품 나라필 ODF를 출시하며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CMG제약은 제품 생산과 공급, 마케팅을 담당하며 삼일제약은 나라필 ODF의 국내 유통과 판매를 맡게 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3,200톤급 필리핀 초계암 1번암인 미겔 말바르암의 진수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겔 말바르암은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작업을 거쳐 필리핀 해군에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인도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인도 총선에서 승리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면서 경제 개혁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의 AI 가전과 스마트싱스의 절전 기능이 해외 주요 매체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포브스는 삼성 스마트싱스의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냉장고는 10%, 에어컨은 20%, 세탁기는 최대 7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AI 관련주 기대감 모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선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선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의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되어서는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반면 코스닥은 지금 다시 음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오후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13시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 시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그렇게까지는 힘을 내주지 못해 아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S&P 500 지수 올해 들어서만 30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인도 증시도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국내 증시는 그만큼은 힘을 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반도체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강한 탄력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주도주를 찾기가 되게 애매해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장입니다. 즉 반도체가 끌어올리기는 하는데 뭔가 지금 아직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2766포인트 여기에서 십자를 만들고 있죠. 크로스 만들어준 상태에서 여기에서 과연 위로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 지금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도 특히 이렇게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조금씩 끌어올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은 현재 여기에서 개별 장세, 종목 장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지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닥 지금 다시 음전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3.29포인트 빠진 상태이고요. 855.67포인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가서 오늘 870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를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가지 못하고 오히려 코스닥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나 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특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이 일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올라가는 개별 장세로 가고 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이 중심으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내실은 좋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종목 보면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자리 보시면은 2%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자, 현재 8만 원대를 다시금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터치하고 돌파를 했었지만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79,900원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금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계속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틀 동안 양봉, 이틀 음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드디어 여기에서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지그자그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절대 물량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음으로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23만 원 라인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고 잠시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아직은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죠. 현재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노란색 동그라미 있는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물량을 계속해서 공방전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일단은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즉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오늘의 주요 관점은 과연 23만 원대를 돌파를 해서 뒤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잡고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25만 원대까지는 한번은 터치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일부 그 금융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따른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 위주로 일부 가는 종목들에만 조금씩 자금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플로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 원래 당뇨 인슐린 펌프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좀 유명했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진 다음에 다시금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은 지금 현재 상한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이어플로우가 더욱더 이제는 소송까지도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동양생명 지금 현재 24% 넘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던 그 생명보험 그것도 생보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여러 실적들이 나오면서 저평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자금이 몰려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피엔 반도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장중에 한때는 24%가 넘게 급등했다가 지금은 16% 이렇게 급등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CNC 인터내셔널 자 화장품 관련 종목인데 화장품에 대한 유통 관련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기에 들어 아이패밀리 SC라든가 실리콘2에 이어서 이 CNC 인터내셔널 역시 강하게 추세 잡고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반도체가 끌어올리고 있긴 하지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증시 흐름 속에서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서울대 AI 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AI에 대한 기대감 높은 만큼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시너지 날지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대로템 다목적 무인 차량인 HR 세르파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우수한 기술력을 집대성에서 만든 만큼 기대감 역시나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앞으로도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쏟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님과 함께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부분 중요하게 보실까요? 자, 이미 스포일러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머니장 이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보셨을 때, 자, 4가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AI 연구센터 서울대와 설립했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또 K조선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는 구리 이야기, 네 번째는 자 방산, 이렇게 4가지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삼성전자가 서울대와 이제 AI 연구센터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전자 관련된 이슈들. 자, AI가 이제는 대학교에도 연구과제를 만들어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AI에 관련된 연구 R&D 예산이 국가에서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이제 양성하고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주로 어떻게 됐냐? 대학원 석박사, 자, 석사 박사들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doctorate degree 이거 하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공동연구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중에 특히 이제 DX 부문, 디바이스 경험 부문이라고 부르는 여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면 모바일이겠죠. 자, DX가 나왔다 그러면 주로 이제 모바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그 다음에 우리의 노트패드, 그리고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사용될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멀티모달 AI 뭐 이런 정도의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관련된 기술을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능들을 가지고서 기계가 알아가지고서는 자, 이렇게 저렇게 기능을 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빅스비를 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빅스비 이거 그림 좀 합성해줘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림을 합성해 준다든가, 합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 이거 빅스비 내가 있는데 논문 좀 찾아줘 이래가지고 하면은 논문을 찾아가지고 뭐 이거를 요약을 해준다든가, 이런 챗GPT가 이런 걸 이미 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온 디바이스 AI로 해서 할 수 있는, 즉 칩 자체가 어느 정도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입니다. 중국에 또 역전당할 자 K조선. 지난번에, 즉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이미 LG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선수금 환급 보증증권, 자 reimbursement guarantee를 일단은 공급을 하겠다 그랬는데 15조 원 규모.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분, 한 50에서 100% 정도 더 늘려줬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크게 그 금액 자체를 늘려줬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RG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 다른 회사들이 배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즉 조선 회사들이 이제는 선박 건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정부에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역시 딴 거보다 돈 잘 돌게 해준 게 최고다. 그래서 AP 본드만 끊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면은 RG까지 해가지고서 끊어서 같이 가져가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전에 있던 얘기인데 9조 원 정도 할까 했는데 9조 가지고 택도 없다 싶으니까 15조 원으로 한 60% 정도 업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조선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훨씬 더 많은 그 지원이 들어갈 거다. 특히나 슈퍼사이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런 지금 지급 보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됐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 중형조선사에 대해서도 역시 RG 발급을 위해서 85에서 이제는 95%까지 상향을 해줬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100만 불짜리 만약에 100만 달러짜리로 해가지고서는 AP를 끊어줬다. 그러면 RG를 95만 달러짜리까지는 무조건 끊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전에는 85%까지 즉 85만 불까지만 끊어줄게 했는데 이제는 95만 불까지는 무조건 끊어주겠다. 그럼 나머지 5만 불은 그냥 은행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무역보험에서 우리가 커버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조선 좀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신석유 구리 전쟁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미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걸쳐 가지고서는 전력 설비와 그 다음에 전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불기둥을 일으켰다는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구리가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해요. 왜? 포탄에 이제 일단은 총탄에 들어가는 탄피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탄두에도 역시 구리 코팅해줘야 되고 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의 수요가 갑작스럽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LS그룹이 최근 대규모의 동정광 구매를 한다. 정광이란 게 뭐냐면은 구리가루가 엄청나게 섞여 있는 구리 분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기존에 있던 원석에서 1차 추출해낸 겁니다. 1차 추출한 거예요. 추출해내고 그러면은 뭐하냐? 요거를 전기로에 넣어서 전기동을 만들어냅니다. 전기동이라 그래서 전기로 속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안에서 동을 추출해내서 49, 즉 99.99%짜리 자, 99.99%의 순도가 높은 이 구리를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이 동정광의 이 재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앞으로 매년 35만 톤씩 총 173만 톤 대략 한 5년 정도죠. 5년 정도를 이렇게 공급을 받기로 했다. 어디서? 칠레에서 지금 이제 공급을 받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남미와의 그 원자재 개발이죠. 원자재 그 발굴 그다음에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자, 기존에 우리가 리튬을 찾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 염호 삼각지대를 찾았던 것처럼 그것 이외에도 이제는 구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또다시 남미라든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특히나 중요한 거 이제는 원자재가 없으면은 이제는 첨단 산업도 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둘이 서로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입니다. 자, 현대로템이 지금 현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라 부르는 데 있죠. 그 다음에 국방산업전 요 두 개가 제일 큰 데인데 하나는 학술대회 쪽이고 하나는 그야말로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드디어 4세대 HR 셜파를 빠냈다. 자, 셜파는 원래 저거죠. 그 에베레스트 같은데 히말라야 올라갈 때 있는 그 네팔에서 사는 그 현지인 그 짐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인데 그야말로 짐꾼 로봇으로 뜨는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갑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 해가지고 4세대라 그랬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위험한 지역에 투입이 돼가지고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들 감시, 정찰, 전투, 부상병 물자 이송 이런 것들을 하는 다양한 임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하면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는 로봇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진 그런 차량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6년 넘게 총 4세대에 걸쳐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인구 감소하고 있죠. 인구가 줄어든다. 전 세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방을 현재 상태 혹은 그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도화된 장비가 필요하다. 고도화 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자, 이것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국방 그리고 방산에 대한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를 넘어섰는데요.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략 방법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테마 짚어주실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테마. 자, 네 가지 얘기했죠? AI 얘기, 조선 이야기, 구리 이야기, 그리고 방산.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자, 방산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방산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 HR 셜파 4세대예요, 4세대. 자, 굉장히 많이 진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관련 테마로 봤을 때 오늘 들고 온 것은 방산 관련 종목, 그리고 또 항공 관련 종목 당연히 들어가 있죠. 항전 장비, 항공 관련돼 있는 이슈들,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방산에서 이제는 로봇이 하나의 또 다른 테마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잘 지켜봐야 되고, 또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움직이는 거 네트워크 장비, 이것 역시도 앞으로 무인 혹은 여기서 원격으로 해서 조작을 하는 그런 장비들에는 네트워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산에 대한 이야기, 모멘텀. 수요가 급증한 글로벌 방산 시장,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갈수록 수요가 얘기했던 때보다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요는 기하급수적이다. 기하급수다. 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겁을 먹은 나라가 누구냐? 바로 우크라이나 옆에 인접해 있던 국가들, 그중에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이런 애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서는 상당히 겁을 먹고 있죠.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방산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들의 나라들의 특징은 뭐였느냐? 그동안 러시아 장비를 썼다는 거죠. 자, 러시아 장비를 썼는데 러시아 장비 쓰다가 새로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장비는 쓰려고 그러니 눈치 보여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랑스 장비를 써야 되는데 프랑스 장비 얘네들한테 가서 그래도 같은 유럽이니까 야, 너네 좀 팔아줄래? 그랬더니 비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손가락 빨고 있을 순 없다 해가지고서는 생각해 본 결과 저 멀리 코리아 갔더니만은 거기서 좋은 거 잘 만들어주네. 그래서 처음에 아주 큰맘 먹고 샀던 게 K9. 폴란드가 샀죠. 그런데 사고 났더니 너무 좋아요.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서는 금액 이거 수량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 FA50 샀죠. 비행기 사죠. 네. 그리고 또 나왔던 뭐가 있냐? 이젠 또 다른 것도 없니 해가지고선 더 다오 해가지고서는 이제 굉장히 방산에 여러 가지 분야가 늘어났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 65만 가지고선 60만인가? 65만인가 이 정도 되는 병력에만 가지고서 하던 시장이 갑자기 글로벌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거기서 늘어날 수 있는 장비가 되었다. 두 번째, AI가 움직이는 방산 장비. 지금 이게 특히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중요한 거, 전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글로벌 전장에서는 일단은 시간 맞춰서 납기 잘 맞추고, 납기를 잘 맞춰가지고서는 제때제때 물건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빨리 고쳐주면 최고입니다. 빨리 고치고 정비성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만 되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북한을 끼고 있고 그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AI로 움직이는 방산 장비가 필요해졌다. 자, 오물폭탄 날라오고 뭐 아무튼 이상한 것들이 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법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있고 AI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대응을 시켜가지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산 장비들이 필요하다. 즉, 누군가가 다쳤다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바로 튀어가가지고서는 부상병을 싣고서 오면서 치료하는 그런 매드백이라 그러죠. 매드백. 자, 이런 그 장갑차형 그런 그 장갑차형 구급차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각종 특수 장비들, 그 다음에 또 마인플라워를 장비하고 있는 쉽게 해서 지뢰 제거를 위해서 들어가는 장갑 차량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장비들이 앞으로 AI와 로봇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방산 장비가 될 것이다. 즉 국내와 해외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의 그 수요와 그 여기에 대한 requirement, 즉 요구사항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머니 포인트를 지금부터 집어드릴 건데 첫째는 인구 감소에 따른 자동화 장비의 증가. 자, 인구 감소에 따른 자동화 장비의 증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실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요, 2차 대전 당시 셔먼 탱크, M4 셔먼, 자, 미국의 전차 M4 셔먼이 있었죠. 거기에서 기본 5명이 탔었습니다. 원래 정원이 5명이 탔어요. 그랬는데 무지무지 그냥 있는 대로 마구마구 찍어내고서는 탱크가 나갔죠. 그랬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5명 타야 될 탱크에 3명, 2명 이 정도밖에 안 타는 경우도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왜? 탱크는 만들어졌는데 탈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나갈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 결국 이 사람들이 1인 2역 혹은 1인 3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 실제 2차 대전 당시에 특히 독일로 들어가는 노르망디에서부터 해서 독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때 당시에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도 굉장히 소모율이 높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적은 상태에서 저거보다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정교한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 각종 무기들, 첨단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동화 장비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자동화 장비를 왜 쓰느냐라고 그랬을 때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동 장전, 자, 대포알, 자, 보통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 거기에 탄을 자동으로 장전해주는 이런 것들이 기본 장착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서는 순항을 하는 것, 내비게이션을 해서 순항하는 기능까지도 달려있어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서 우선은 전투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조금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목표물 획득할 때 거기에서 일단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링크가 되었을 때 그 링크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주는 이런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 장비들이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첫째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자동화 장비가 들어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과연 고장이 났을 경우 사람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것들을 또 잡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방산 짚어주셨는데요. 이제는 방산 장비에도 AI가 결합되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 흐름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종목 2가지만 뽑아주신다면요? 일단 2가지 우선 뽑아드릴게요. 네. 자, 우선 보겠습니다. 자, 현재 테마 종목 2가지 나온 것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K9 자주포를 비롯해가지고서는 5만 가지 방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대위아, 이 두 번째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재 보셨을 때 유로사토리 2024를 참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 보통은 유럽에 나오는 모든 그 방산업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또 다른 관심을 끌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천무 최초 공개했죠. 천무 최초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동유럽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또 다른 잠재 고객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신고가 경신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도 안 그래도 높느니 어떠니 그런데 한참 더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거래량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첫째 봐야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자, 현대위아 지금 현재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오늘 특히 급등이 나왔죠. 대략 한 7, 8% 이상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방산 분야 이외에도 다른 분야가 상당히 많이 뜨고 있고 그중에 특히나 지금 현재 재미있게 움직인 것이 주차 로봇. 주차 로봇이 지금 또 하나의 그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서도 지금 현재 뜰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어쨌든 그 방산 이야기를 들어갔을 때는 이제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특히 위아 같은 경우에는 포드를 많이 만들고 해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 그런 것들도 역시 여기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위아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유로사토리 2024에 참가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푸틴 북한 방문으로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요?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본다 그러면은 위아를 뽑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 종목은 위아를 개인적으로 고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상당히 올라가긴 했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종합방산업체이기 때문에 K9, FA50, K9하고 FA50 그 다음에 앞으로 항공 관련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약간은 현재 조금 조정의 기운이 있다.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정받고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돌파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돌파 매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인 자동화기를 특히나 전문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나왔던 그 HP 셜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나오는 RCWS 시스템이 즉 RCW 리모트 컨트롤 무기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 특히나 관련되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포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화 그 화기들 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 연발로 나가는 총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이 하지 않고 무인으로 해가지고서는 무인으로 조작을 하고 그걸로 해서 무인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그 무인 자동화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을 때는요. 저는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현대위아 짚어주셨습니다. 무인 자동화기 전문 업체로 포자동화기 무인 조작 기대감 더해지면서 탄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성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난 가운데 이어서는 YC 282% 수익 기록하며 2위에 등극했고요. 다음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150% 넘게 상승하며 3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97% 넘게 올라줬습니다. 자, 이어서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월 20일에 짚어주신 일진파워 16%
10% 넘는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1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33,350원 기준 9%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5월 23일에 언급해 주신 인터플렉스 10% 넘는 수익 기록한 가운데 롯데칠성 매수가 129,300원 기준 13% 가까이 오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6월 13일에 공략한 샘표식품 13.7% 탄력 보이며 2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200%나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셨는데 수익률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 한번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녹스 첨단 소재 관련돼서 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5월 22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되겠습니다. 5월 22일 현재 여기 윗골이 길게 나왔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자리고요. 여기서 봤을 때 최초에 일단 여기서 보면 횡보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31,700원에서 33,600원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최근 5일 정도 전부터 해서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추세가 들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으로 해가지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는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완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란 거 쭉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S&T 다이내믹스 일단 보도록 하죠. 자, S&T 다이내믹스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네. 자, 여기에서 일단은 보면은 여기서 파동을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꺾어졌다가 다시금 파동을 주면서 상승하는 이런 자리가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은 제가 4월 1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약간 파동을 좀 아래로 받았죠. 아래로 받았다가 다시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특징은 뭐냐면은 역시 방산 관련주이면서 파동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파동을 잡고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기존에 있던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다시 올라갔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부터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리뷰 종목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S&T 다이내믹스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S&T 다이내믹스는 12% 넘는 강한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이제는 나도 우리 전문가님처럼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공략주 드디어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동안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오늘의 종목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종목 역시 방산이니까는 여기에 관련된 종목 그중에 항공 관련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별이 3개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히든 종목 모멘텀 종합 방산 장비 전문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히든 종목 포인트는 항전, 항공 장비죠. 항공 전자 장비 그리고 통신 관련돼 있는 그쪽으로 전문인 회사 그러면서 또 다른 것들은 드론과 데이터 링크에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방산 종목들 그러면은 보통 뭐가 날아가고 아무튼 뭘 부시고 하는 것들만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첨단군으로 들어가려는 데는 C4I가 굉장히 중요하죠.
C4I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장비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O&M 유지보수 관련되어 있는 계약을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그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맞춰서 한번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현재 보시게 됐을 경우에 작년 10월에 굉장히 크게 한번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는 여기서 보다시피 횡보라인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현재 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므로 지금부터 아주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항공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오늘은 별 3개 주셨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모처럼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죠. 특히나 시총 1, 2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강세 보인 가운데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 강세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는 5,473선 넘어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양대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지수 먼저 살펴보면 대형 반도체 종목 강세 속에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2,772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으나 현재는 탄력이 살짝 둔화된 모습입니다. 2,76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0.5% 넘는 상승 출발 후에 864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 다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8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제조업 위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덜어내는 물량 외국인이 모두 받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현재 4,6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제조업, 화학업 위주의 물량 덜어내면서 현재 428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는 사들이고 있지만 금융투자, 투자 신탁 쪽에서 덜어내면서 현재 188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면서 현재 694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는 힘을 내주는 가운데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그동안 강했던 음식료 쪽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오전 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면 오후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그 움직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2,766포인트에서 지금 무너졌죠. 약간 음전하려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 봤을 때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기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리고선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되면은 하면은 2,8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그렇지만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과연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끌고 가긴 어렵다. 미국 증시는 현재
반도체, 특히나 이 AI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서 관련 종목들이 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거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러기에는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자리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지수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결국은 앞으로 캐리를 좀 더 해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코스닥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낙폭을 좀 줄였죠.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지금 현재 1.19%, 1포인트 이렇게 지금 좀 낙폭을 줄이고 아래 꼬리를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외국인 혹은 기관이 현재 코스닥 자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반도체가 비록 지금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도주가 되는 섹터가 없이, 즉 순환매에서도 특별하게 뭔가 이끌어낼 이거다라는 그런 섹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약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즉 개별 장세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승 종목들을 조금 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봤을 때 그 석유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그다음 화장품, 그리고 여기에 또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방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오후에는 더욱더 크게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현재 당뇨학회, 즉 미국의 ADA가 당뇨학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비만, 그 다음에 당뇨 관련된 치료제들 여기에 대해서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또 방산은 지금 현재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방산주들은 앞으로 최소한 내일까지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오후 들어가서 이 두 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봐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조금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또 여기에서 오후 됐을 때 화장품 한 번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계속해서 8만 원대를 오늘 넘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8만 원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개인들도 자금이 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8만 원대를 돌파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개인 자금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봤을 때 23만 원을 현재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자, 오후장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강력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만 원대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과연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서는 현재 메모리에 대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엔비디아에 또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혹은 삼성전자와 둘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엇갈린 흐름 보이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중인 만큼 방산주 내일까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는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매수 진입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 뒀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머니 종목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가 끌어올리는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 머니로는 AI 관련주, 조선, 구리, 방산 쪽 분석해봤고요.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항공 관련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